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3월호입니다. 제목 정치에 도전합니다. 최적 정치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포스터도 나왔습니다. 이 포스터가 뭐냐,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렸다가 정말 진짜 생각지도 못한 15년 전 제자한테도 연락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댓글이 또 아주 많이 달렸는데, 좋아요도 많이 달렸는데,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어그로죠, 어그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어그로. 여러분, 이게 정말 선거 포스터겠습니까? 선거 포스터에다가 기호를 이런 식으로. 아니, 또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실제 이거 올리면서도 약간 고민했던 게, 이게 손가락 개수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떤 친구들은 뭐 손가락 개수뿐만 아니고 여기 락당, 그러니까 또 이 락이 돌. 그래서 또 유명 정치인의 스톤, 이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담아서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학력, 해비대학교 메탈학과 수석 입학 졸업, 심지어 디스코그래피, 그 앨범, 초등학교 졸업 앨범, 중학교 졸업 앨범. 정치에 도전합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도전할 겁니다. 그게 현실 정치,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또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오랜만에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의 제자 중에 또 최적의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친하다는 걸 알았는지 왜 저래요? 최적 선생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그 선생님께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뭐 정치 도전하긴 합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닙니다,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치, 새 교재와 새 강좌. 이것도 대한민국 인강 최초 유일하다. 진짜 유일한 거냐? 정말 최초가 맞냐? 여기 보시면 2026년 3월 현재 온라인 신규 제작 강의 기준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를 조사도 안 해보고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선생님의 강의 홍보라기보다는 요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어그로 미안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근데 그 어그로를 끌려고 끈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재미삼아. 근데 확실하게 이거는 있어요. 우리 조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MBTI F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MBTI 얘기가 나오지? 이유가 있죠. T였다면 이 강의는 나오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이 뭐 정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일단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고, 뭐 이러니까 선생님이 강의의 시간, 뭐 강의 연구하는 시간, 강의 실제 제작하는 시간, 그 비용 대비 수익, 뭐 매출 이런 건 전혀 따져본 적 없고, 실제로 왜 F다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정치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다. 그때 느껴지는 그 막막함이 실제로 전달이 돼요. 선생님도 지방 출신이고, 여러분 나이 때는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강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EBS 강의를 열심히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방송 강의였습니다. 뭐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최근에 EBS 홈페이지를 실제로 또 들어가 봤죠.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한 지 벌써 4년 차. 참 시간 빠른데. 그럼에도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이거 뭐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에서는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친정이 EBS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EBS가 잘 됐으면 좋겠고, EBS가 해 나가는 그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건 실제로 강남인강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여기서 뭐 다른 공교육 사이트를 소개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오랜만에 봤거든요. 선생님의 강의가 2021년으로 마지막이었어요. EBS 강의가. 최근에도 수강 후기가 달려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인분들도 많이 들으시고요. 심지어는 강동구의 한
뭐라 그랬더라? 그 만둣국집? 뭐 거기 사장님께서도 뭐 무슨 바람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정치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BS에서 강의를 들으셨다라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부터 시작해서 이 온라인 사이트에 진로 선택 과목의 신규 제작 강좌, 그러니까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딱 맞는 강의를 새롭게 촬영한 강의가 없어요. 선생님이 다 조사해 봤고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인지 정말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 강의는 원래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생님이 작년 여름 한 7, 8월부터 강의 계획을 세웠었고요. 뜬금없이 나온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뭐 출판사와 협의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부규제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뭐 등등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새 교재와 새 강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점 정말 뿌듯하기도 하지만 오픈 시기가 늦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1월 달에만 오픈을 했어도 내가 당장 뭐 2학년 올라가면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나는 정치를 공부할 건데 메가스터디에서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들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 안타까움 정도가 있을 뿐이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강의에 다 녹여내면서 그런 아쉬움을 이 강의의 만족도로 채워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어그로는 그만 끌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또 일부러 또 티셔츠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사회문화, 그 다음에 정법의 현강 버전을 바로 본 친구들은 이 티셔츠를 입고 강의한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연 보고 왔습니다. 얘는 누구냐? 이 귀염둥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이 귀염둥이 얼굴 뒤에 감춰진 선생님 밴드의 드러머입니다. 드러머. 비슷한데? 생긴 게. 여긴 최적이죠. 수염을 못 깎았어요, 그날. 오전, 오후까지 강의를 하다가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또 가서 또 울었죠. 또 F임이 명확합니다. 왜 울었냐면, 뭐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밴드의 드러머는 팔짱을 끼고 계속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끄덕끄덕 하면서. 뭔가 또 우수에 찬 눈빛으로. 왜냐면 이 드러머가 선생님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 드러머가 군대 가기 전에 이 밴드의 공연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0년하고도 훨씬 더 지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 동안 이 드러머도 혹은 최적이라는 사람도 어쨌거나 뭐 학교 다니고 뭐 그다음에 뭐 졸업해서도 뭐 계속 사회생활을 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멤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는 거 보고 이미 60이 넘은 멤버도 있어요. 근데 보컬리스트는 그 정말 감동을 준 게 그래요. 그 젊었을 때만큼 노래가 나오진 않는데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안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들 뭐 드러머, 뭐 기타리스트, 베이스는 또 한국계다 보니까 더 큰 또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뭐 엄청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동스러웠던 건 진짜 그 저녁 7시부터 공연이 시작이었는데 7시 땡 하자마자 갑자기 빡! 그것도 좋았어요. 원래 유명한 밴드들은 약간의 좀 시간을 끌거든요. 심지어는 막 뭐 한두 시간 늦는 것도 뭐 예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진짜 단 1분도 안 늦고 7시 땡 하자마자 준비된 공연을 시작을 해서 러닝 타임도 그냥 똑같아. 뭐 앨범이랑 다를 게 없어. 5분 17초짜리 노래다 그럼 5분 17초 가는 거예요. 약간 곡 구성을 바꾸면 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충만해진 락 스피릿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다라는 또 다짐도 하면서 참 진짜 이 예술 그중에 음악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은 왜 울었냐라고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 때 정법 시간이었나 하여튼 잠깐 소개했던 것 중에 이 밴드의 최근 앨범에 밴더 클락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밴더 클락.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시계를 구부려서 돌아가는 시계를 방향을 바꿔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내용의 노래인데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되돌아갈 건가? 혹은 그 되돌아갔을 때 나는 그 당시의 모습 뭐가 후회가 되어서 되돌리고 싶은가? 아니면 후회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시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되돌리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뭐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학교 끝나고 잠깐 뭐 쉬는 시간에 이 캐스트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을 되돌려서 지금 이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싶은 그날이 올까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진짜 오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하게 살고 그 다음에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래요. 뭐 지내다 보면 공부를 방해하는 혹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친구와의 사이가 좀 멀어져서 혹은 뭐 오해가 쌓여서 뭐 안타까운 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더 뭔가 좀 뒤틀어지는 것 같다. 동생과 크게 싸웠다. 뭐 등등. 인간관계에서도 아쉬움이 남을 때가 없지는 않겠으나 어쨌거나 무엇인가 몰입해서 정말 모든 자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이 그리울 날이 정말 올 거거든요. 그리 멀지 않아요. 대학 가면요. 대학 가면 다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가서 또 고3 때가 좋았어. 재수할 때가 좋았지. 지금은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뭔 소리야. 지금이 어떻게 좋아. 맨더 클락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 몰입을 해보자.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매해마다 똑같은 그 호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3년 전에 내가 뭐 했을까? 5년 전에 뭐 했을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면 바쁘게 살아서 플러스 똑같은 그 호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히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작년 월간 최적 12월호를 본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1년 지날 때쯤에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가끔씩 뭐 5년 전에 뭐 3년 전에 10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 요 해는 이런 게 좀 특징적이었어. 요 해는 이런 성과가 있었지. 이때는 이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락 스피릿 충만합니다. 여기 드림 시어터. 네. 벌써 막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쭉 한번 보시면 뭐 코어 강의 완강에다가 현강 버전 10주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벌써 사회문화는요 11주차까지면 현강 버전도 마무리가 되면서 통계게임으로 넘어갈 거라서 통계게임 촬영이 3월 14일 토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된 걸 3월 16일 날 깔끔하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미 책은 다 들어왔어요. 통계게임 책이. 그래서 그 표지 그러네. 표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표지. 통계게임 표지랑 선거게임 표지가 나왔거든요. 이미. 한번 그것도 기대해 보시면 이건 뭐지? 아니다. 통계게임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게 통계게임 표지입니다. 오락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푸는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여기서 옳은 걸 띵 하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부터 4까지. 실제 수능에 나오는 주제, 계층, 인구, 복지.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에선 통계게임 스킬러를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서 30분. 그렇죠. 통계 문제 3문제만 30분 동안 풀 리는 없고 그걸 포함하여 30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50점, 원점수 50점을 받아야 된다. 통계게임. 누가 기획한 거냐, 이 표지는. 누가 만든 거냐.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작업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와 이런 폰트, 감성,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정했다. 뭐야, 마음에 안. 실제로 받아보면 마음에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작년과는 또 감성이 확 다르다. 그러면 선거게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기가 빨간색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선거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 형태 분석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출어람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출어람은 4월 말에 완강이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도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강 버전까지 소화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기출어람,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약정공략 특강이 개강되기 전까지 이 기출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5월에 약정공략 특강으로 넘어가면 아주 부드러운 흐름이 차근차근 이 점진적 과부하, 점진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한 그 빌드업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업로드가 느린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예쁘네요. 학교 시험 대비로 뭐 10끝 정법, 10끝 사회문화 뭐 이건 이미 뭐 완강된 거고. 그다음 요즘 들어서 좀 질문이 많은 게 이 정치가 개강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법과 사회는요. 선생님이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 법과 사회도 바로바로 그냥 강의를 촬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핑계 같지만 선생님은 지금 쉬는 날 없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어쨌거나 지금 현강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법과 사회는 이 법과 사회까지를 동시에 시작해버리면 정치나 법과 사회 그리고 사회와 문화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가 너무 빠듯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정치, 그 다음 사회와 문화, 여긴 일반 선택 과목, 이쪽은 진로 선택 과목이죠. 그리고 2학기 때부터 법과 사회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또 선생님 혼자 하겠다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출판사랑 또 협의가 돼야 되니까 출판사랑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2학기 전에 법과 사회도 개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짠하네요, 진짜. 법과 사회 교과서 실제로 보면 막막할 겁니다. 그 전에 도움받을 수 있는 강의가 뭐 정치와 법에서 일부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뭐 금융생활이나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저작권,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전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아예 다루지조차 않았던 거기 때문에 뭐 정법 강의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법 파트를 다 듣는다 하더라도 일부밖에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참. 48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루가. 한 달이 60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것도 막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끝 완자, 통합사회 얘기하는 겁니다. 완강됐고, 이제 또 단끝 자이스토리를 개강할 겁니다. 왜냐면 이 책에 대한 또 좋은 강의를 작년에 선생님이 또 혼자 연구실에서 뭐 밤이든 새벽이든 막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정을, 출판사분들 너무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1년 만에 책을 개정하셔가지고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월간 최적 3호로 촬영하고 나면 바로 자이스토리 단끝 자이스토리 개정판 오리엔테이션을 또 준비를 할 건데 곧 개강을 할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차피 얘는 그 시험 직전 대비고요. 10끝 완자 강의를 완강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할 때 이 강의로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용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걸 한 3월 20일 정도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일찍 해보자. 그래서 한 2주 정도 빠르게 오픈을 해볼까 합니다. 곧 개강하니까 기대 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이 주로 고3 혹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1, 고2 귀염둥이들이 이 월간 최적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정치를 한다. 그냥 얘기를 살짝 해주세요. 선생님 저 동생이랑 안 친해요. 그러면서 좀 소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친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생이 고1이다. 가서 또 막 괜히 가서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막 훈계하지 말고 통합사회도 해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통합사회 준비할 때 이건 수능으로도 준비하는 거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 라고 해주시면 이 형 동생 언니 동생 사이 상당히 또 돈독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선생님이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뭐야 언니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실망이야. 그럴 일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고사 아직 시간은 확정이 안 됐고요. 정말 이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우리 메가스터디 담당자분께 연락을 받고 또 아주 흐뭇하게 개념완성 완강 기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력 뽐내기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시험지를 들고 실제로 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러셀 대치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4월 5일날 그러니까 그 직전 주에 다 끝나거든요. 개념완성이. 그러면 러셀 대치는 일요일날.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4월 11일 토요일날 오전.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정인가? 선생님이 운전하는 게 힘들면 이게 KTX로 이동이 안 돼. 검색해보니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운전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곤란하다 그러면 운전하실 분을 잠깐 모셔서라도 반드시 돌겠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시간이 들 거니까 선생님과 일단은 우리 컨텐츠 팀장 그리고 보고 있나? 우리 현장 팀장 둘 같이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실제 이건 확정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간, 입장하는 순서 이런 거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 다음에 각 학원의 연락처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게 정해지자마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대전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정말 소화 가능한 거 맞겠죠? 저녁 광주에서 만납시다. 다음날 오전 센텀입니다. 여긴 부산입니다. 부산. 잠깐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건 책임질 수 있는 건가? 그럼요. 책임질 수 있겠죠. 저녁 대구를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욕심은, 진짜 욕심은 대전에서 시험 치르고 부랴부랴 밥 간단히 먹고, 아니면 혹은 뭐 선생님이 차 안에서 김밥 주워 먹는 것도 자신 있거든요. 선생님이 실제로 운전하면서도 이동할 때 김밥을 선생님이 이제 먹으면서 이동한 적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심 먹고 광주에 도착하면, 광주에서 선생님이 뭐 광주 돌면서 어디 투어 하겠습니까? 광주 뭐 가까이 무등산을 올라갈까요? 그러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그 팀장들도 운동을 좋아해서 광주에 일찍 도착하면 다만 1시간만이라도 광주에 있는 헬스장에서, 그래서 혹시 광주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운동하다가 잠깐만 저거 최적 아니야? 최적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또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설마 지금 잠깐만, 광주에 토요일날 오후에 최적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헬스장에서? 말이 안 되는데? 일요일날. 대구의 헬스장에 최적이 왜 와?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 선생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슷한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근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인사하시면 단백질 쉐이크라도 나눠 먹으면서, 우리 초코바라도 나눠 먹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안 바꿉니다. 시험지를 미리 보내놓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시험지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시험지가. 또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지를 떠오르게 할 만큼 극악무도하다라기보다는 정말 물어볼 것들을 평가원의 트렌드에 맞춰서 잘 개발된 문제로, 개념 완성 열심히 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 2027학년도 대수능에서 들어 올려야 될 무게감을 한번 미리 경험해보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상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또 이걸 보고, 뭐야, 대전, 광주,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는데 왜 울산은 안 오냐? 라든지, 전국의 도시가 이거밖에 없냐? 뭐 강원도는 왜 빼냐? 그리고 선생님은 제주 출신이라는 걸 잊어먹은 거냐? 제주도는 안 옵니까? 4월 19일 날, 이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여기 써있죠. 제주도 적자들의 화력을 보여달라. 4월 19일에 선생님은 제주도 갈 수 있거든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 날 원래 제주도를 갈 건데, 그때 일요일 날 뭐 오는 김에 그때 제주도에 있는 적자들 보면서, 학원 섭외는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러셀 제주를 선생님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디 뭐 다른 학원에 선생님이 또 제주도에 나름 이제 전화를 몇 번 돌리면 그 정도의 공간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적자들의 화력을 보여주시고,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선생님 혼자 가서 뭐 고기국수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갔는데 학생이 없어. 신청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고기국수 먹고 올 수는 없으니까 화력을 보여주시면, 이게 뭐 진짜 뭐 100명 단위를 채울 수 있냐 없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인원수를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교재 활용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은 자주 만나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작년에도 원래고사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막 뭐 진주에서 왔던 친구도 기억나고, 평창에서 왔던 친구, 평창에서 왔던 친구는 소고기 사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혹시라도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연락을 주길 바랍니다. 4월달에 꼭 고기 먹으러 가자. 자, 어쨌거나 자세한 일정은 또 공지를 할 테니까요. 댓글 밑에 막 뭐 좀 의미 없는 댓글 같은 거 달지 마시고. 아니 그런 건 있어요. 선생님이 또 이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또 누가 DM을 보내줬는데, 레드 제플린 티셔츠도 한번 입고 나와주세요.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있는데 노란색 티셔츠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퍼스널 컬러가 노란색은 절대 입지 마세요. 노란색 전혀 안 어울리니까 노란색 입지 마세요 해서 안 입고 있는 걸, 그 친구가 이제 원하니까, 그래, 정말 안 어울리는지를 한번 입고 오겠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지를 검증받기 위해서.
통계게임 교재 발간 및 입고됐다고 말씀드렸고, 선거게임 열심히 지금 또 최종 손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죠. 내일 여기 원고가 확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적생모, 야 벌써 시즌 1 문항 선별 기간이 되어가지고요. 적생모 시즌 1은 5월 달에 나옵니다. 근데 5월 달에 나오는 모의고사를 왜 벌써 만드세요? 벌써 만들어야죠. 왜냐면 3회분의 모의고사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항을 그냥 탁탁탁탁 이게 아니고요. 작년 수능의 트렌드가 또 살짝 뭐 바뀌거나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야죠. 그럼요. 자, 그 다음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강의에서 썰을 잘 안 풀잖아요. 왜냐면 개념 완성에서 전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의 밀도, 꽉 찬 강의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썰을 별로 안 푸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정법 그 현장 강의 하다가 그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심신상실자를 설명하다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똥 얘기를 좀 한 거예요. 똥 얘기를. 근데 그걸 그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뭐야 너무 더러워 도 있는데, 한 친구가 너무 진짜 막 미친 듯이 웃다가 선생님 이런 거 영상을 강의 말고도 좀 수시로 보고 싶다. 정말 똥 얘기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똥 얘기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최적TV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미 올라간 영상들이 막 4년 전 거, 5년 전 거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우려먹을 때까지 우려먹고 더 이상 이게 그 녹차로 얘기하면 한 진짜 5년째 우려먹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녹차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새롭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길래, 정말? 2년 동안 아예 그 유튜브 관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관리를 못했는데 구독자 수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강의에서 안 푼 썰이라도 풀어보자. 혹은 이게 최씨통이 뭐냐면 통사삼춘이 이게 선생님이 기획한 겁니다. 원래 제주도에서는 삼촌 이렇게 좀 구수하게 부르거든요. 삼춘. 통사삼춘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사회를 가장 잘 아는 삼춘. 그래서 선생님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통사팀이 함께 출연해서 미리 좀 통합사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다음 통합사회 예비시행 문제 해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형식으로 좀 해설을 해보자 뭐 등등의 이런 기획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저기우체국은 올해 초에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선생님한테 질문, 상담했던 것의 데이터를 이미 선생님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일단 개념 완성을 먼저 끝내자는 핑계로 좀 미루었던 것들의 저기우체국, 상담, 질문, 썰 푸는 거죠. 썰 푼다기보다는 썰이 풀려있는 걸 좀 약간 가공을 해서 재미도 찾고, 그 다음 선생님이 꼭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라이브. 그러니까 선생님 밴드의 라이브. 뭐 공연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합주하는 모습 보고, 실제로 선생님이 최근에 또 강의에서도 뭐 신곡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신곡 제목은 알고리즘이다. 실제 알고리즘이 신곡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죠. 최근에 EBS 강의를 봤어요. 선생님의 5년 전 강의를. 그리고 그 밑에 수강 후기를 보니까 EBS 강의는 시작할 때부터 선생님 밴드 음악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띠용한 거죠. 이어폰 듣다가 갑자기 뭐야 뭐 시끄러운 음악이 뭐야 했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적이. 5년 전 최적이. 선생님, 이건 선생님 밴드의 노래다. 근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의 보컬 라인을 빼고 그냥 연주만. 보컬 라인 빼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근데 그 밑에 수강평 중에 노래 너무 좋다. 야,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음악을 거기 앞에다가 삽입할 생각을 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야, 그럼 우리 메가스터디엔 그게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선생님 밴드 합주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 베이시스트가 그 형님인데요. 우리 밴드 리더 형님인데, 약간의 좀 사정으로 최근엔 좀 합류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복귀하시면 이제 곧 복귀하실 텐데, 복귀하시면 멋들어진 합주. 정말. 그다음 피적은 뭐냐? 이거 그냥 이름 붙여본 거예요.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 뭐 선생님이 운동을 잘하지 못하지만 운동하는 모습도 우리 또 현장 팀장이 또 몸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보다 운동을 늦게 시작했는데 역시 젊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운동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컨텐츠의 보물창고가 될 수 있도록. 원래 하려는 건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실제로 예전에 그 선생님 연구실에 근무했던
한 직원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그 왜 유튜브 영상을 안 찍으세요? 그냥 걸어다니는 컨텐츠. 왜냐면 이게 할 게 워낙 많은데, 이거 안 하시는 것도 사실상 좀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아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시간이 있어야 하지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좀 시간을 좀 내보자. 바쁘긴 하지만 좀 약간의 시간을 들어서 너무 헤비하게 찍지 말고 좀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곧 유튜브 재개 영상도 좀 올리고요. 이건 2월 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곧 봄입니다. 완연한 봄이 오겠죠. 재학생은 개학하고요. 재수학원도 이미 개강을 했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바빠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했죠. 중심을 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사고 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운동할 때 마찬가지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무거운 거 들었다가 정말 사고 나요. 멍 때리고 있다가 잠깐 방심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가 난다는 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다치면 하고 싶은 운동, 뭐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사고 난다는 게 뭐 공부하다가 위에 형광등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맞았네 이런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다가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몰입도 안 되고 앉아있긴 한데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말은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긴 한데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선생님이 되게 아끼는 제자랑 상담을 좀 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딴 생각이 나는데 그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다시 도전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선택이 맞는 건가? 그럼 그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게, 그건 둘째치고 다른 가능성들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그냥 작년 점수로 대학을 갈 걸 그랬나? 일단은 대학을 가서 편입을 할 걸 그랬나? 아니면 그냥 뭐 대학 가서 열심히 해서 직업을 좀 본인의 미리 준비를 해서 뭐 그런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대안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A, B, C, D 중에 뭘 선택할까가 아니고 이미 A를 선택했는데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들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절이 좋아서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저것 조언을 하고, 그 친구는 선생님은 실제 정말 기대가 크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다가 더 막 부담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기대가 크다는 건 어떤 거냐?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뭐 수능이 1등급, 2등급, 뭐 혹은 뭐 만점을 찍고 원하는 대학에 갔다. 이건 둘째 치고, 그 친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차근차근 해결이 되면서 입시에서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인생에서의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본인 스스로 이뤄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했던 뭐 조언들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걸 다 따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나이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나이에는 고민을 못하는 것을 선생님은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제자들의 많은 케이스도 봐왔고 선생님 스스로가 너무 많은 후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후회 속에 살아왔던 것에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죠. 그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을 하는 건데, 그런 조언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 누군가의 시행착오, 야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이건 좀 후회스럽더라, 너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요즘 뭐 최적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뭐 혹은 여러분 부모님들, 뭐 주변에서 다 공부해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들 텐데, 선생님은 이 영상에서까지 공부해라 라는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성장합시다. 성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커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책임지는 모습을 여러분은 차근차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에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적에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아가서 대학 가서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힘 꽉 주고, 여러분 이게 위축되거나 막 뭐 경직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을 주라는 건 멍 때리면 당연히 원래 사람이 멍 때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멍 때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운동하다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멍 때려버리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할 때는 당연히 휴식하고, 공부할 때 멍 때리다가 나는 사고는
계획대로 안 되거나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자, 그러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본인을 못 믿게 되고 불만족,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쉬고 싶을 땐 편하게 쉬기도 해야죠, 당연히. 자, 좋아요와 선한 댓글은 연구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댓글이 아니고 선한 댓글이라고 적었어요. 선한 댓글. 근데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또 당부를 거듭하면서 월간 최적 4호로에서는 그때는 그러네. 월간 최적 4호로가 일단 4월 초에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래고사가 쭉 진행될 때 우리 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뭐 그 현장의 모습도 좀 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는 모습까지 해서 또 5월호에는 전국을 돌았던 그 원래고사에 또 아주 훈훈한 추억들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자, 어김없이 이번 3월호도 상당히 길었는데요. 어쨌거나 항상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